해가 뜨는 이 시간 숫자가 말을 해. 부동산의 흐름 세상의 방향을 봐. 정책과 금리 정치와 경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 때 소문은 고르고 팩트만 남겨 복잡한 세상 쉽게 풀어줘. 아침엔 아포유 아부뉴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루트. 오늘의 정보가 내일의 자산. 성공은 아침에서 시작돼 지금 이 순간. 아부뉴스 오늘도 한 발 먼저 간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두 달새 8천만 원 올라 전세 때린 부동산 전쟁. 자,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금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매매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확실하게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 잠깐 설 연휴가 끝나면서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이 어제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매물 급증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지금 매물 숫자는 무려 지금 얼마가 늘었냐? 자, 1월 31일 대비해서 서울의 매물은 지금 5만 7천 건에서 6만 5천 건으로 무려 8천 건의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 매물이 증가가 한 9천 건 정도가 늘어났었어요. 그럼 작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물이 증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작년 2월에 매물이 9천 건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장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3월 지나면서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그 상황까지 다시 매매가는 급등이 나왔었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작년보다 더 극심해진 전월세난의 공포입니다. 지금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1주택 이상이다, 내가 1주택이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세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세입자들의 공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공포 심리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내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이러한 공포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신문기사 메인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은 매물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8천 건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매물과 관련돼서는 어제 아부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물이 7만 5천 건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크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물이 7만 5천 건을 넘어가게 되면 상승폭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물이 8만 건에 도달하는 순간 7만 5천 건에서 8만 건 8만 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좀 시장에 부담을 줄 거예요. 아니 작년 이맘때도 이 정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매물이 많았는데요?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물의 성격, 언제까지 매도해야 돼? 아무리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약정을 체결해야 돼. 시간이 쫓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매물의 량 대비해서 매물이 나오는 성격 한정돼 있다. 기한이 한정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좀 안정 효과를 줄 여지는 있겠다. 그런데 그 물량이 지금 현재 증가 숫자보다는 누적 매물이 얼마까지 쌓여가느냐. 자, 그런데 반면 지금 매수 열기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도 지금 동시에 나오는 지표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거래량이 3월에 얼마까지 증가해 갈 것인가.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
막바지입니다. 정말 막바지예요. 4월 초 중반 되면서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나옵니다. 4월 중반 지나가면서 매도인들이 야, 나 다주택인데 양도세 중과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구간이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 매물을 빼기 시작할 거예요. 매물을 빼는데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매물이 빠지면 가격은 다시 호가가 높게 나와 있는 호가들만 남아있게 되거든. 이걸 갖다가 패닉 바잉은 이미 시작됐어. 지금 자동차는 달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시속 100km 이상을 갖다 밟아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매물이 갑자기 급감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패닉 바잉이 가속되면서 거래량 급증이 매물은 저가 매물들이 빠졌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더 이상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못 받는 물량들이야. 얘네들은 매물을 빼.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거래량이 만에 하나 3월달에 아포이 예측대로 급증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5월 9일 이후에 아니야. 이미 그 상황은 4월 중순에 결판이 납니다. 4월 중순부터 가격 급등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5, 6, 7 시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부재하다. 더군다나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때려야 된다고 하고 있지 지금 아직은 저가주택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지금 매물은 급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잠깐만, 매물 증가와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도 매물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13.8%가 늘었는데 경기는 2.1%밖에 안 늘었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는 지금 현재 4,000건 정도 매물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증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전체 매물의 총량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은 지금 매물 늘어서 6만 5천 건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매물 누적이 16만 7천 건이다. 16만 7천 건이다. 자,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단순하게 야, 경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 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부분을 좀 누적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서울의 상승보다는 좀 약간 낮게 나오는 게 이미 누적되어 있는 매물들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 역시도 지금 매물이 인천은 매물이 별로 안 늘었네요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인천의 인구를 갖다 생각하게 되면은 인천의 인구가 얼마야? 경기도의 5분의 1 수준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인천의 매물이 거주 인구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구나. 서울과 비견되는 매물 뭐 이렇게 누적 매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매물 6만 5천 건은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7만 건, 8만 건이 간다 해도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야. 하지만 매물의 성격이 좀 급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의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작년의 상황과 비교하기에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매는 지금 이래. 근데 전세는 지금 급감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전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서울이 제가 2만 건 밑으로 깨졌다. 이거는 심각한 신호다. 이 전세 매물이 2만 건 밑으로 붕괴되게 되면은 이건 좀 심각한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세 매물 급감이 더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제가 이틀 전에 방송 들을 때만 해도 1만 9천 800건 700건 정도 있었는데 또 500건이 급감이 나왔어요.
지금 서울 전세 급감 심각하고요. 제가 경기도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 경기도는 지금 현재 1만 4천 건만 붕괴되게 생겼어.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야, 경기도 이거 1만 건도 붕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도의 전세 매물이 급감이 서울보다 더 심각하다. 서울보다 더 심각하다. 자, 누적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전세 가능 물건이 14,000건에 불과하다. 서울이 지금 19,000건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심각한 상황.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월세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월세 역시도 지금 감소가,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월세 역시, 전세가 감소했으면은 월세가 늘어났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월세도 지금 급감이 나오고 있다. 월세도 지금 1월 31일 대비해서 다 지금 비교는 지난달 말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도 서울에 2만 건이 있었던 게 17,700건으로 2,000건 넘게 줄어들었고요. 경기도 역시도 월세가 12,000건에서 1만 건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 자, 그럼 전월세가 왜 이렇게 더 급감하느냐? 지금 매도하기 위해서 전세 월세 안 놓는 거야. 매도하려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러한 부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지금 미리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정님께서 전월세 완전 씨 말랐어요. 이재명은 정책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임대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반대로 하니?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재명은 집값 폭등이 이전에 임차인 손에 끌려 내려와야 되는데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으니 답이 없어요.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부동산 우리가 잡겠다 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하신 분들이 많아. 문재인을 찍었어. 그리고 문재인을 믿어. 근데 주택을 매도하고 집값이 어떻게 됐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올라가는 거 다시 따라잡지도 못했어. 결국은 목동에 집 파신 분 광명 가서 집 사셨어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다시 지지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이재명 시대가 왔습니다. 이재명을 믿었던 지지자들이 가장 배신을 크게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정권 말기에 아마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밥 취급받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재명 씨가 상당히 똑똑해. 똑똑한 건 인정해. 근데 이 똑똑한 게 국가를 위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단기적인 부분만 우선 당장 해결하고 보자.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지금 잃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나마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야. 집값이 올라서? 아니, 화폐 가치가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겠죠. 자, 어쨌든 곽은정님께서 똑똑하기보다는 잔머리 얍삽하죠. 그것도 지능이지. 그것도 지능이야. 자, 어찌됐건 지금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기사로 나열해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2달새 8천만 원이 올라. 전세 때린 부동산 전쟁. 자, 2달새 8천만 원이 올라. 이거는 이 자극적인 기사만 가져오려고 해서 나온 기사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제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 서울, 경기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내 방송 보면서 아포이님 평택은요? 평택은 언제쯤 돌아갈까요? 안성은요? 안성은 언제쯤 돌아갈까요? 이천은요?
그 지역들마저도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올해 이러한 현상은 올해 6월 전 상반기 전으로 지금 경기도 전역까지도 전세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경기도 거의 전역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양주까지도 의정부 양주 다 할 것 없이 올해 6월 이전에 거의 경기도 전역까지도 상승세가 퍼집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 에이, 설마요, 아포유님. 김포가요. 에이, 아포유님 아직 현실 감각을 못 잡고 계시네. 일산이요. 예. 지금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우리 동네는 정말 하필이면 내가 집을 사도 김포에 집을 사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집을 사도 일산에 집을 사가지고, 이런 지역들마저도 다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6월 전에요. 자,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자, 지금 서울 외곽 지역 불과 딱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려 보시자고요. 1년 전 이맘때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급등과 관련돼서 그 당시 제가 주장했던 논조는 이거야. 서울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가격 상승을 저해했던 요인은 경기도 외곽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재명이 불을 또 붙였지. 불을 또 붙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차피 경기도는 원래 올해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구간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약간 시장을 어그러뜨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구조적으로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 그리고 여기에 더 다주택자 압박을 가하면서 오히려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고가의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가의 전세를 거주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전세가 기존에 8억에 거주했는데 뭐 이걸 10억을 달라고? 2억을 더 끌어와야 돼? 그런데 이게 2년 후에, 4년 후에 전세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안 보여. 어떻게? 8억에서 집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구간, 그러면서 15억 미만 주택시장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어제 아부뉴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져?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 자, 지금 8천만 원이 올랐다는 단지가 서울 마용성, 아니면 하다못해 강서구, 아니면 영등포구, 동작구, 그런 곳이 아니다. 어디다? 도봉구. 자, 도봉구에서 지금 이러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현재 올라와 있는 전세 매물은 4건에 불과. 자,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한 세입자가 늘고, 이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 전세값은 2달새 8천만 원까지 올랐다. 자, 도봉구 중개사무소 사장님 직접 인터뷰 내용,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안 하고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재계약들이 많아져서, 자, 이런 측면도 있겠으나 재계약이 많아졌다, 계약갱 신청권을 쓴 물량들이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겠으나 다주택자 감소, 더군다나 갭 투자가 새로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면서 갭 투자가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특히 지금 현재 구로구와
도봉구 등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는 성남과 광명 등 주변 경기도도 가뭄 전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광명은 그동안 입주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작년, 재작년 좀 있어 왔는데 지금 여기가 다 해소를 했어. 자, 금천이 왜 계속 빌빌댔어? 구로가 왜 계속 빌빌댔어? 거주 여건만 따지고 보면은 광명 쪽이 더 시내 같아. 더 서울 같아, 광명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금천과 구로의 수요를 광명이 싹 빨아들이면서 구로와 광명이 힘을 못 썼어. 그런데 웬걸? 이제 입주 물량도 잠잠해지고 이제 끝물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자, 지금 다시 신드림, 구로에선 신드림 주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금천도 이제 서서히 전세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은 뛰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00.11로 지난해 1월부터 57주 연속 오르면서 100을 돌파.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는 과거엔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강남 똘똘한 채 하면서 오히려 강남 지역의 전세가가 또 급등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 입주 물량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면서 올해 송파구에 좀 상당히 이슈를 끌어줬던 두 개의 단지, 이 두 개의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잠깐 강남 지역은 전세가가 주춤해가고 있는 상황. 그 과정에 지금 현재 강남 및 송파구의 상승세가 약간 압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항상 아프유가 했던 이야기.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은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은 오히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노도강 금광구 지금 사세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내가 노동강 금광구 사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해도 시장에서 알아서 사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강남, 송파 매수 지금 진입 기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어쨌든 가을 전까지 매물이 나오고 순환이 좀 됐는데 겨울 들어서 지금 도봉구에서는 매물이 안 나오고 시세가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간 것 같다. 문제는 전세 물량이 늘어날 만한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거란 우려. 당연한 이야기지.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통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어. 전세만이야? 월세도 늘어날 수 없는 물량을 만들어버렸는데 여기서 한층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야, 다주택자 매물 내놔. 임대사업자? 니들도 매물 내놔. 전월세 물량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집주인들 월세 받을래? 서울 전세 실종. 집주인들 월세 받을래? 근데 앞서 우리 확인해 봤잖아. 전세만 실종이 나오고 있어? 아니야. 지금 월세마저도 지금 실종이 나오고 있다고. 서울만? 아니, 경기도도 전 월세 모두 급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근정님께서 세입자들이 조용한 게 너무 신기해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무주택자분들을 갖다 좌파 취급했다는 거 그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사과드렸지만 무주택자들의 커뮤니티를 이 좌파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 여론이 그러니까 갈대를 갖다가 지네들이 먼저 선점해버리고 얘네들이 조용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이 커뮤니티의 주도권을 좌파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 내부의 커뮤니티에서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 돼요 하는 글들이 나오면 삭제가 돼. 참,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죠.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이 목소리라는 것은 어딘가 분출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동안 이 무주택자 커뮤니티들이 아포유를 정말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거든. 아포유를 적폐 중에 적폐, 영끌 오적 이러면서 비하를 하고 아포유를 무너뜨렸던 세력이 바로 무주택자 커뮤니티 세력이었어요. 근데 아포유가 지향하는 부분은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자 아포유 커뮤니티를 갖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상황이 뭐야.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집주인들 월세 받을래 서울 전세 실종 전세만이면 아니다. 자, 뭐 종로, 강북, 중랑구, 심각 물량 100건씩도 안 돼. 자, 자치구 중 25곳 중 11곳은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거고 월세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자, 아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런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주택자가 기존에 다주택자의 집을 한 채 사면은 어차피 다주택자 매물은 하나 줄지만 수요도 하나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죠. 수요라는 것은 계속 창출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계속 멸실되어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율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혼부부들, 청년들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이거는 자명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주택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요. 집값 폭등 정책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원한 건 뭐냐? 집값 폭등시키고 나중에 종부세 부과시켜가지고 여기서 못 견뎌 나오는 다주택자 물량 가격 폭등한 가격에 매물 내놓으면은 그 차익은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 그 선언인 거야 지금. 그러면서 부족한 세수를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갖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이 이익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갈 세금을 전부 다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 지금 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 그 집 혹시 안 내놓으세요? 요즘 이 전화 받으시는 분들 많죠? 요즘 이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야. 그 집 혹시 안 내놓으세요? 전화통 불난다. 야, 진짜 이런 경우도 있었대. 아니, 전화를 갖다가 실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 빨리 매물 확보하라니까. 실적인데 채워야지. 매물 확보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웬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세입자야. 세입자가 막 욕을 한바가지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전화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 이때는 어떤 때다?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다. 어떻게든 지금 공인중개사에서는 지금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차 매물을 매매 매물보다는 임대차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세 매물 감소 현황이 지금 현재 지역마다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 너무 뚜렷하게. 자, 아포유가 보여드렸던 1월 31일 대비 지금 2월 지금 이건 뭐 12일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놨어.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12일 시점보다 지금 20일 시점 전세 매물 더 떨어져 있다. 아니, 기사는 19일 기사인데 무슨 12일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기사를 썼니? 아유, 이거 조금만 더 하지. 좀만 더 노력했으면은 적어도 18일 걸 가져와야지.
지금은 감소율이 노원구는 20% 넘고요. 관악구도 20% 넘습니다. 중랑구는 100건 무너졌고요. 지금 이거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러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올해 2,00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하루에도 서너 통씩 단지 내 중개사무소로부터 실제 입주 여부와 계획을 묻는 전화를 받는다. 넘치는 전월세 수요로 인해 매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개소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자, 넘치는 전월세 매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전월세 수요예요.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 하지만 매물은 너무나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니, 이게 영업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이가. 물건을 갖다가 상점에다가 가득 진열을 해놔야 되는데 웬걸 물건이 없어 상점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인중개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러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임대시장에서 임대 매물 풍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세와 매물이 동반 감소하면서 지금 현재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한층 빠르게 증가. 물량이 가격을 밀려올리는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리짜밍 잘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아, 방송이 요즘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많이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방송이 너무 힘들어지네. 자, 지금 전화통 불난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2만 건도 뭉개. 제가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2만 건 뭉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건 뭉개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이때부터 폭등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앞으로 전세 매물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야. 이게 더 큰 문제지. 전세 매물이 지금 2만 건이 붕괴돼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신축마저도 줄어들어. 신축마저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마저 압박을 해. 다주택자 매물 다 팔래. 임사장 매물까지도 야 내놔 하고 있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들이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때는요, 주택가격 폭등 시기가 아니야. 주택가격 폭등 시기에도 임차인들이 임대 매물이 풍부하면 집을 안 사. 아이, 못 떨어져 집을 사. 집값 어차피 떨어질 텐데. 그런데 임차인들이 집을 사는 시점은 임대차 가능 매물이 급감이 나올 때야. 항상 이때 임차인들이 집을 산다고.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보다 임차인들이 직접 집을 살려고 나설 때는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순간인 것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많이 폭등시켜 놔주고 이 폭등한 가격을 인정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여러분 합니다. 외우세요. 이재명은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잠깐만,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 2만 건도 붕괴, 세입자 살 집 없나요? 발동동과 관련돼가지고, 부동산 규제 탓 5년 만에 최소치.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2만 건 붕괴가 5년 만에 최소치. 인천은 58%가 급감하고, 서울 32%가 급감하고, 자, 매물업소, 보증금, 고공행진, 월세도 전반적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 월세도 매물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실거주 중심의 감소 불가피, 세금 규제 땐 임차인 전가 우려. 자, 이 부분들. 자, 그러면서 지금 집값 잡게 동원된 규제 불똥이 결국 무주택 세입자를 덮치게 됐다. 서울의 전세 물건이 5년 만에 최소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씨가 마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앞으로 더 씨가 마른다는 거야. 앞으로 더 씨가 마른다는 거. 지금 한 달에 거래량이 얼마씩 터져 나오고 있어? 한 달에 거래량 4,000건, 4,500건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12월, 1월, 그리고 2월은 3월의 거래량은
다시 6천 건, 7천 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월세, 전세 매물, 이 매물들이 지금 매도하는 매물들이 어떤 매물들이야? 1주택자 매물들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물 성격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만큼 딱 2년 후 이맘때 그만큼 매물이 감소된 상태로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의 전세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2년 전 시장, 그러니까 2024년 2월의 시장, 다주택자들이 많이 떠나버렸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바로 2028년 2월 달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예고된 전세난이지만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예상보다 더 거칠게 흔들 것으로 우려. 자, 그러면서 지금 매물 감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시장 구조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임대차 매물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임대하던 주택도 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부분 실거주 구조로 바뀌어야 할 상황. 이 때문에 임차, 특히 전세 물건 감소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 또한 그는 임대차 물건 감소폭은 전세가 월세보다 클 것이라며, 자, 전세가 월세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월세도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어. 월세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참 웃겨. 자,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전세 보증금 맞추기 어려운 매물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월세 매물이 감소폭이 더 작을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월세도 지금 속도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감소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다주택자, 그나마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 내놔라 하면 전세 낀 매물들 나왔었거든. 월세 낀 매물들은 의외로 임대차 기간이 긴 사람들이야. 이걸 알아야 돼. 전세 낀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지 한 4년 이내의 분들이 전세를 많이 놓고요. 집을 갖다가 한 5년 차, 6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월세로 많이 전환되거든. 임대인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월세 매물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는 주택 보유를 6년, 7년 이상 보유했던 이러한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되는 거라니까, 지금 상황이. 자, 참. 이려. 자, 그러면서 1800가구의 월세 0건, 다주택자의 압박에 서민 보금자리 씨가 말랐다. 야,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하셨노. 정리를 이렇게 하셨어. 자, 지금 19일 대비 증감률 이렇게 표기가 됐네. 자, 1월 1일 대비입니다. 이건 1월 1일 대비 지금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함께 섞어버렸네. 오피스텔도 지금 서울 난리가 났다. 지금 현재 이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도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전월세 가격은 더 폭등이 나와. 자, 이번 방송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C마른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 매물 노원구 39.9%가 빠졌어. 야, 이거 실화냐?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노원구 39.9%가 빠졌다. 임대 매물이라고 하면은 전월세 전부 다 포함입니다. 동대문구 37.9%가 빠졌어. 야, 제가 동대문구 계속 강조 드렸죠.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구로구 37.8%가 빠졌고요. 금천구 36.9%가 빠졌어. 야, 이거 어쩔 것이니 도대체. 그나마 좀 가장 적게 감소한 곳이 송파구. 송파구는 왜 그래? 송파구 감소폭 적은 이유? 송파구의 입주 물량, L 짝퉁 르엘. 저는 르엘을 갖다가 L 짝퉁이라고 생각이 들어.
자, 르엘과 그리고 잠레아의 입주가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여기는 그나마 입주 물량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방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노도강 금광구에서 지금 이렇게 임대 매물이 급감이 나온 이유, 앞서 설명드린 맥락과 같습니다. 2년 전에 노도강 금광구에서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계속 신혼부부들은 탄생해, 계속 1인 가구들은 증가해, 사회초년생들은 계속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그들의 경쟁률이 임대 가능 매물이 줄어들면서 강해지면서 지금 이제 가격 폭등을 앞두고 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월세 가격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지금 50%대까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7, 80%대까지 회복된 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폭등은 그렇게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가 폭등은 매매가 폭등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등이 가능해요. 왜? 임사자 물량들이 이제 없거든. 그동안은 임사자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통계에 이 부분 착시를 만들어냈어. 임사자 물량들이 마치, 더군다나 다주택자 매물들은 계속 빠지니까 비율상 임사자 매물 비율만 훨씬 더 늘어나. 근데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지탱해줬던 임사자들이 싹 다 빠져버려. 그래서 임사자분들이, 야, 임사자 종료되면은 이분들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분들이 종부세 여력돼? 넘쳐나요. 왜냐? 임사자 매물들 지금 전세 4억에 놓고 있던 것들 지금 현재 시장가로 맞추면 전세가 8억으로 올라가요. 갑자기 4억이 생겨.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다주택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장, 임사자들이 버틸 수 있겠어? 아니, 전세가만 시장가 수준으로 올려도 가격이 몇 억씩 올라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화성님께서 관악구 전월세 없어요, 심각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관악구도 지금 29.6%가 빠졌는데 관악구보다 더 심각한 동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관악구도 심각한 거지. 관악구도 심각한 거야.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1가구 1주택 정책 필연적으로 민간 임대 유축.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 자,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갭투자 시장 참여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리고 이젠 더군다나 더더욱이, 안 그래도 11호 부동산 대책 때문에 다주택이 유축되는 게, 저는 야, 이거 문제 심각해 하면서 방송을 드렸는데, 웬걸? 이젠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으라네? 임대사업자 매물 이제 내놓으라네? 뭔 일이 펼쳐질까? 뭔 일이 펼쳐질까요? 자,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강조하고 보유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1가구 1주택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임대시장 위축을 불렀다. 자, 권대중 교수님 오랜만이시네. 권대중 한성대 경제 부동산 학과로 가셨어? 권대중 교수님 한성대로 가셨네. 자, 이분이 상명대전은 어디 계셨지? 어쨌든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아온 구조상 실거주 중심 규제는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논리라고 설명했다. 자, 또한 규제로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포기하게 된 것도 위축 요인으로 꼽힌다. 매수가 어려워지니 세입자 신분으로 눌러앉기를 택한 것.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은 안 나가. 자,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에 전월세가 폭등. 주거사들이 끊길 수도.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가격 통계에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펼쳐진다.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 월세가 상승이 올해는 더 급격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 부분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항상 그 상황이라는 게 닥치고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지금 정보가 너무 빨라. 시장 상황은 훨씬 더, 자산의 가격은 선반영
반영돼서 올라가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글쎄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더 높을까? 아니 매매가가 더 높이 상승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의 상승은 이제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노도강 금광구가 상당히 서울에서 상승을 주도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전월세 난이 잠잠해지는 시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부동산 학계에서는 임대시장 붕괴로 서민층 주거사들이가 끊길 수 있다고 우려. 선인영 광원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실거주의 의무 1가구 1주택 제도에 긍정적인 정책 의지가 담겼겠지만 이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임대시장을 무너뜨리는 제도. 자,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부터 가장 먼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포유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잖아. 자산이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상관이 없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안 사면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런데 지금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그들은 다음 기사. 자, 이재명 대통령. 아, 나 왜 이러니 진짜 힘들다. 아, 난 왜 이분 이름 뒤에 이 세 글자 붙인 게 이렇게 힘들까? 이재명 대통. 아, 진짜 힘들다. 아, 이재명 대통까지만 할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깨서로 붙였어. 연쇄 메시지 5월 9일 이후 매물 흐름 변수. 자, 지금 매매 물건 증가세에 이어질 전망, 가격 조정 여부는 미지수, 부동산 등 세제 개편 논의 가능성. 자, 5월 9일 이후 매물 흐름 변수. 그러니까 이게 참 하수들이야. 5월 9일이 아니라니까. 결정은 이미 4월 말에 결정이 나요. 3월 말에 시장을 보면 돼. 3월 말에 결정은 납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는 매물이 급감이 전환되는 시기가 4월 중순부터이다. 자, 어쨌든 1월 서울집값 1.07% 상승. 뭔 일이래, 뭔 일이래. 야, 이거 뭔 일입니까, 여러분? 어제 서울 한국부동산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 올라오는 날이었어. 근데 설날이라고 설날 끼었다고 발표 안 했더라고. 예전에는 설날 끼어도 한국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 계속 발표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은 안 올라왔는데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봤더니 야, 아포유가 얘기했던 그대로잖아. 지금 상승률 낮출 상황 아니라고. 상승률 더 올라간다고. 월간 매매 가격 상승률 어떻게 나왔어? 11월에 0.81 찍히고요. 12월에 0.87 찍혔고 지금 1.07 찍혔다. 맞았잖아. 아니 제가 12월 달에 야 지금 상승폭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1월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결과 나왔잖아.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할 때 희망 아포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주택가격 떨어지고 있다 하던 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아포유가 맞았잖아. 아포유가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왔던 채널이 아닐까 제 스스로 자부해 봅니다. 자, 그리고 2월은 어떻게 될까? 자, 리짜이밍 그렇게 SNS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자, 지금 상승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월, 3월 패닉바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매물 급속도로 감소가 나온다. 네이버 매물, 지금 현재 매물의 이 숫자 역시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실에서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아실 데이터 있잖아요. 이 아실 데이터가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 매물 기준이야. 딱 네이버 매물만 본다고. 네이버 매물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중복 매물을 걷어내도 그 안에 또 중복이 돼 있어. 지금 시장에 매물이 급감이 나오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마다 중복해서 올리는 매물들이 눈에 간간히 띄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라는 게 지금 현재 중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 집값 1월에 안정된다며. 뭔 소리야. 지금 이 리타이밍 아무리 흔들어봤자 오히려 상승폭 더 높아졌다. 1월. 그리고 2월은 좀 설이 껴가지고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설이 껴서 좀 상승폭을 낮추려나?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직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더 오른 것이 맞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의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것도 맞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도 맞다.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상승폭을 낮출 여지도 있다. 2월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서울 전체를 보기보다는 지금 지역별로 봐야 된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이들 지역이 지금 무섭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매매 전월세 트리플 상승, 서울 매매 0.91%. 자, 지금 그러면서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아니, 아포님. 방금 전에 서울 1%라면서요. 1.07%라면서요. 자, 이건 아파트고요. 지금 서울 전체 주택시장으로 따지게 되면은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지금 이러하다. 지금 서울 전 지역이 불바다이다. 야, 그런데 도봉구 너희 왜 이래? 아니, 강북구 왜 이래? 강북구. 서울에서 지금 강북구가 가장 약세입니다. 상승폭이 가장 적어. 강북구.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도 이제 때가 됐다. 야, 노원구가 올라가는데 근데 강북구가 안 올라가냐? 어?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너무 커. 북한산 SKCT와 관련돼 가지고 폭락의 대상 중점 아파트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거길 들어갈 때 머뭇머뭇하게 돼. 근데 강북의 미아뉴타운, 강북구의 기름 위에 뉴타운. 그 지역이 대장단지가 SK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쉽사리 급락 아파트, 폭락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벗어내지 못하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기름이 너무 치고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이들 지역이 전세가 가장 급등이 심한 지역들, 월세가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월세가는 용산구도 같이 편입돼서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 공포 서울 생애 최초 매수자 절반이 30대다. 자, 지금 매수자 절반이 30대. 바로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30대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왜? 지금까지 설명 다 들으셨잖아. 전세 매물의 급감.